현재 해외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서양인들이 그래봤자 유럽과 비교할 수준은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방문하면 유럽의 어지간한 선진국보다 훨씬 훌륭한 인프라와 효율적인 시스템, 국민의식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15년 전에 사용했던 열쇠를 해외 선진국들은 아직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열쇠는 매우 크고 무거운데 공동 연관 열쇠, 현관문 열쇠, 방 열쇠, 엘리베이터 열쇠 등 챙겨야 할 열쇠도 많아서 엄청나게 번거롭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출장 수리로 2, 3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수리도 해외에서는 굉장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냥 자물쇠를 열어주는 데에만 최소 150유로, 열쇠를 다시 만들 경우 그 2배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일이나 밤에 열쇠공을 부를 경우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열쇠 복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직접 주택관리회사에 서류를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며칠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엄청난 비용은 덤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어락 문화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일단 유럽에서의 디지털 도어락은 400유로 정도로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의외로 이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비밀번호 노출과 보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도어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며 요즘은 도어락 오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이 없을 만큼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편리한 도어락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의 엄청난 효율성 덕분에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불편함이라고는 절대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 파리에서 만나 친해진 한국인 친구를 보러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저는 이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구경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서울 구경을 마치고 친구네 집으로 가던 중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친구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친구는 휴대폰과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인데 바로 친구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가져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의 열쇠는 꽤 크기에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달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열쇠를 안 가지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인 친구의 실수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런 밤중에 열쇠 수리공을 부르면 출장비를 명목으로 수리비를 1000유로 이상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혹시 집 열쇠를 안 챙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친구는 이상하리만큼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렇다면 집에 어떻게 들어갈 셈이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는 뭘 그런 걸 묻냐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의 대부분의 집에는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일단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건물에 도착하니 출입문부터 현관문까지 어떤 최첨단 장치가 붙어 있었는데 이건 친구의 집뿐만 아니라 복도의 다른 집들 모두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집을 드나들 수 있으므로 열쇠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은 꼭 열쇠 관련 말썽으로 최소 300유로 이상 지출하는데 한국은 그런 쓸데없는 지출을 할 일이 없고 매번 크고 무거운 열쇠를 챙길 필요가 없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왜 유럽은 이런 최첨단 장비를 안 쓰고 구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은 최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국민성이 정말 부럽고 이것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랑스인의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의 도어락만 있으면 크고 무거운 열쇠를 몇 개씩이나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보장 시에도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편리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한국은 한 칸짜리 방에도 전부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이들은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아. 한국의 은행이나 관공서의 시스템도 엄청나게 효율적인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주일 이상 걸릴 문제도 여기서는 10분이면 해결되곤 하지. 맞아. 이들의 속도와 효율을 한번 경험하면 귀국하고도 절대 한국을 잊지 못해. 이들은 빠르고 친절하기까지 한데 느려 터졌음에도 불친절하기까지 한 유럽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에 도입된다면 우리는 5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의 문화가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좀 충격이네. 나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럽의 열쇠들은 죄다 길고 무거움에도 잘 부러지기까지 해서 수리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마치 자동차 기름값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지. 아마 대다수의 유럽인들도 도어락이 효율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겠지만 절대로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의 효율성에 감탄하면서도 막상 받아들이기 두려워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곤 하죠. 우리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러한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고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하던데 우리는 항상 귀찮은 일이 있으면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경우 기꺼이 행동해서 귀찮음을 개선한다. 한국은 항상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열쇠가 불편한 건 인정하지만 누군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훔쳐볼까 무서워서 도어락 설치는 못하겠어. 한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누구나 도어락을 구매하는 거야? 요즘은 휴대폰으로 열 수 있거나 지문으로 열 수 있는 도어락도 많아. 나는 한국에서 이 도어락을 경험하고 귀국 후 바로 도어락을 달았는데 한번 써보면 이젠 쓰지 않는 게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편리하다. 저희 집은 조금 오래된 집인데 이번에 열쇠가 고장나서 수리공을 부르니 문이 특수해서 전부 뜯어내야 한다며 1,500유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는 우리도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에는 열쇠고리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열쇠고리 제작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죠. 우리만의 이런 문화가 없어진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 내 한국인 친구는 외출할 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던데 한국에서는 물건 결제나 현관문 출입 전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 가끔 보면 한국인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조차 새로운 기술에 시큰둥하지만 한국에서는 고령자분들도 새로운 기술에 비교적 두려움이 없지.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고령자분들이 도어락을 사용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되지 않아. 나는 술만 먹으면 집열쇠를 잃어버려서 매달 술값만큼 열쇠 수리비가 나가는데 그동안 지출한 열쇠비를 모았으면 차 한 대는 구매할 수 있었을 거야. 한 번만 더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냥 한국으로 귀화해서 마음 놓고 살래. 한국이 뭐가 아쉽다고? 너 같은 주정뱅이를 받아주겠어? 정신 차리자 친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